그런데 저 사람 환자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뭐하는 짓이야? 비켜! 이제 막 혼수 상태에서 깬 마상진의 범인 지목을 계절이 가로막고 저 사람이 범인 맞냐고 다그쳤잖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환자한테. 나 의사로서 이거 용납 못해. 지금 마상진 씨 상태로 무리야. 수사 절차도 무시하면서 막무가내로 용의자 도진우를 잡아넣으려 했던 한철은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순간 뭐? 초능력이 있거나 대기업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인 군사 기술일지 몰라. 교수님이 초능력이랑 뭔 상관일까? 자, 꼭두가 순간이동한 영상까지 보여주는데 봤지? 순간이동하는 거. 봤지? CCTV 고장난 거. CCTV는 완전 멀쩡했어. 아 그럼 지구에 자기장이 뒤틀려서 인터넷이 안 됐나 보지? 유일한 가족인 누나가 도진우를 가까이 했다가 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앞섰던 것이었습니다. 푸른 수염 기억 안 나? 어릴 때 나한테 읽어줬잖아. 뭐래? 위험하다는 얘기 듣고도 여자는 그놈이랑 살았어. 그러다 죽을 뻔했지. 너 그 여자 바보라고 엄청 욕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계절은 연인 꼭두의 연락이 마냥 반갑고 여보세요? 가을인데 뭐해? 책 봐요. 가을이라. 안 하던 짓을 하면 꼭 나쁜 일이 생기던데? 항상 책을 가까이 하거든요. 나 초능력이 생겼나 봐. 초능력이요? 네 거짓말이 막 보여. 들고만 있지 읽지는 않던데? 오! 뭐야? 꼭두는 정신 쏙 빼놓고 딴 생각에 빠진 계절이 걱정스러워서 따라온 건데요. 이 버스 네 집 간 버스 아니야. 너 버스 잘못 탔다고. 아닌데? 평창동 가는 거 맞는데? 평창동은 우리 집이고. 같이 가요. 우리 집. 그때 그 우리 집? 계절의 배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 뭐야? 너야? 배고파. 꼭두는 초능력을 쓴 것 마냥 엄청난 속도로 음식을 쓸어왔지만 아 이걸 누가 다 먹어요? 네가 야, 이거 무슨 코끼리예요? 코끼리도 배에서 그런 소리는 안 나. 코끼리도 아닌데 왜 풀만 먹이냐고. 풀만. 양파에 감자랑 고구마 왜 이렇게 많아? 사람이면 모름지기 고기를 먹어야죠. 숱하게 살인을 저질러서 고기가 꺼려졌던 꼭두의 사정을 모르는 계절이 장난을 치는데 싫은데 살 거면 한우 사. 싫다면서요. 고기 피가 싫다고. 오, 피가 싫어져요. 내가 다 먹어서 없애줄게요. 이런 사람이요? 살인마? 한철이 자식을 그냥. 이에 맞서 꼭두도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계절을 놀리는데요. 샴푸는 안 쓰는데 유연제는 잘도 쓰는구나. 매를 벌지 매를 벌어. 좋네. 취향이 혹시 그쪽이에요? 내 취향은 네 쪽이지. 세월이 지나면 취향도 변한다던데. 변하겠지. 젊은 한 계절에서 늙은 한 계절로. 한결같은 애정을 드러낸 꼭두는 사랑하는 계절과 함께 나이 들길 바랬지만 세월을 보상처럼 누리면서 함께 나이 들면 좋겠어. 그렇게 해봅시다. 뭐 같이 나이 드는 게 뭐 어렵나. 함께할 시간이 고작 27일 뿐이었죠. 우리가 함께할 시간 앞으로 27일. 나란히 귀가한 계절은 절대로 장롱을 건들지 말라는 옥신의 경고를 듣는데 한 선생! 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을 텐데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특히 저건 안 돼요. 저 문 절대 안 연다고 약속해요. 예. 문 딱 열면 폭주 팍 선물 짠. 서프라이즈 파티지? 경찰이 꽁꽁 숨겼던 증인 마상진의 존재가 언론에 유출됐습니다. 흑공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국내 최대 마약 미매 조직 흑공파 일당이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도주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따로 마상진의 진술을 확보했던 경찰은 동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발표를 서두르려 하지요. 발표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상진이 확실히 풀었어? 확인은 다 끝났고 체포 준비도 마쳤습니다. 좋아. 내일 날 밝자마자 브리핑하자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말하면 안 되지. 하루만 좀 참아. 어? 네. 그 무렵 계절은 정말로 꼭두가 범인인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장롱을 열어젖히는데요. 칼이나 흉기, 머리따라 군사기밀 그런 게 있을 턱이 있나? 응?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혹시 지하 통로? 저게 지금 뭐 하는 거랍니까요? 말했잖아. 푸른 수염 매니아라고. 시체라도 찾나 보지. 사실 꼭두는 단 한 번 함께할 수 있는 계절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고자 사전 확인이 필요했고, 저 아이 인생에 수십 번의 생일이 돌아오겠지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단 한 번뿐이야. 뭐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지. 이 와중에 애교를 부리는 계절이 마냥 예뻐 보입니다. 귀엽네. 이튿날 오래전 꼭두가 놓고 갔던 옥신의 차를 찾아가라며 경찰이 꼭두를 호출했는데, 아, 한철 이 자식.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딴 사람 보내세요. 꼭 본인이 오라던데? 꼭두 씨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해요? 내가? 나 순진해? 곱게 자랐어? 동생이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만류하는 계절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꼭두. 날 이렇게 잡아두는 이유가 뭐야? 왜?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서 그래?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런 걸로 해요? 뭐? 그런 걸로 해요는 뭐야? 나랑 같이 가. 같이 가고 싶다는 거지? 응, 같이 가. 그런데 때마침 경찰이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을 발표 중인데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여기 너무 정신없다. 용의자 김평선은 나이는 53세, 마약 관련 전과 5범이며 김평선? 1년 전 보호감찰 중에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실 흑곰파를 습격했을 때 권능을 썼던 꼭두가 조직원 김평선의 모습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경찰은 정말로 단순히 차를 돌려주려고 꼭두를 부른 것이었죠. 이게 증거품이라 본인이 아니면은 반환이 안 되거든. 범인을 좀 더 빨리 잡았어야 하는 건데 마음고생 좀 했죠? 미안해요. 이후 꼭두는 정당한 정의구현 수단으로 여겨왔던 살인을 계절한테 부정당하는데, 넌 왜 천벌을 받아 죽은 놈들만 보지? 덕분에 살아남은 생존자는 안 보여? 세상에 좋은 살인, 나쁜 살인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살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살인을 용인하게 되거든. 살인은 끔찍하고 살인자는 용서할 수 없다. 그게 내가 믿는 유일한 진리예요. 근데 딴 데 가선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남들 누구? 한철 영사? 네 동생은 살인마를 수사하고 넌 그 얘기만 나오면 눈이 뒤집혀서 날 숨기고,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면 내가 헛산 거지? 초능력 있는 군사기밀이 떠드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더불어 꼭두는 자신을 살인마로 의심하며 증거까지 찾으려 했던 계절한테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장롱까지 뒤진 거였어? 날 의심해서 증거라도 찾겠다고? 네 의심의 끝엔 뭐가 있지? 의심에서 확신으로 또다시 배신으로 이어지나? 내 마음을 멋대로 단정하지 말아요. 그 모든 의심을 하는 와중에 날 버리겠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계절은 단단히 마음 상한 꼭두한테 먼저 사과하려 하는데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 중입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자꾸만 오타를 내지요. 잘 쓰고 싶은데 자꾸 손이 엇나간다. 손으로 낸 오타는 지울 수 있는데 마음에 낸 오타는 지울 수 있을까? 사실 꼭두는 한낱 인간한테 잘 보이려고 무던히 애쓰는 본인의 모습이 낯설어서 화가 났던 것뿐이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의심하고 오해하고. 근데 오해가 아니잖아. 내가 나인 게 싫긴 해도 자신 없던 적은 없었는데,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어떤지 관심 가진 적도 없었다고. 이런 내가 낯설어서 걔가 아니라 나한테 화가 나. 한편
동서 연쇄살인 사건을 언론에 퍼뜨린 듯한 김필수는 신약 판매 허가가 통과되기 직전인데 MBS에서 연골 환자들 인터뷰한 것도 위에서 좋게 봤나 봐. 필성에서 약이 안 나오면 매일매일이 지옥이라는데 쥐들이 어쩔 거야? 어떻게든 이달 안으로 결착을 지어봐. 은혜는 갚을게. 신약 임상에 몰래 참여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갔던 정의든을 협박합니다. 내가 왜 신약 홍보까지 합니까? 달아 없어졌던 연골이 그 약 덕분에 멀쩡해졌어. 그걸 어떻게? 네가 우리 신약 임상에 참여한 걸 설마 내가 몰랐을까? 피실험자의 신원은 비밀 보장이 원칙 아닙니까? 난 원칙을 싫어해. 반칙을 좋아하지. 신약이 나오면 네가 할 일이 많아. 홍보팀 만나서 걔들이 하라는 대로 준비해. 끝내 필성바이오 홍보물로 전락해서 속상한 이든한테 중식이 접근하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핸드폰이 지금 액정이래가지고 말을 안 듣네요. 전화 한 번만 쓸 수 있을까요? 아, 네. 쓰세요. 고맙습니다. 다음날 꼭대씨 좋은 아침. 좋을 리가 없잖아. 계절은 서가형 애교를 일발 장전하는데요. 꼭대씨 미안해요. 임팩트가 없잖아. 임팩트가. 꼭대씨 따랑해요. 아 맞다. 계약 위반이지. 그런 계절을 일부러 피하려 하는 건지 꼭두가 말도 없이 출근해 버렸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수사음으로 연결 중입니다. 사과할 구실이 필요한 계절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꼭두를 의심했던 동생을 찾아가는데요. 순간이동? 군사기밀이 어쩌고 저째? 미안해. 누나랑 매형한테 상처를 줘서. 매요? 뭐 언제는 또 뭐 빌어먹을 놈이라며. 사과의 의미로다가 매형한테 손편지라도 쓸까? 국군 장병이니 손편지를 쓰게? 애꿎은 사람한테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한 한철한테 약속을 잡게 해서 함께 사과할 생각이었죠. 매형이 내 전화를 받아줄까? 그럼 받을 때까지 해야지. 그 짓을 해놓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냐? 그렇게 꼭두가 아주 활기차게 인사하는 처남놈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네, 도진우입니다. 매형 안녕하세요. 뭔 개수작이야 이거? 개수작이라뇨. 하나뿐인 처남한테 말씀이 지나치시다. 하나뿐인 매형이라 그렇게 구박했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쪽팔렸던 한철이 일방적으로 저녁 식사 약속을 고지합니다. 제가 몸보신 시켜드릴까요? 되게 좋은 식당을 아는데 7시로 예약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7시에 내가 시간이 되는 줄 어떻게 알고 내가... 한편 감시해 놓인 이든은 필성병원 측의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선수님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게 된 감시하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건 다 말이 안 돼요. 이사장님이랑 다시 얘기해볼 테니까 일단 나가주세요. 24시간 경호하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나가요. 나가라니까! 유일하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계절한테 도움을 청하죠. 그러면 그 도 교수님이랑 셋이서 봐야 되는데 괜찮아? 도 교수님... 도진호? 당장 만나. 나 그 사람 만나야 돼. 도진호. 이든은 5년 전 신약 임상실험에 참여했을 때 장미순과 만났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데 5년 전에 장미순 씨를 만났어요. 5년 전이면 미국 PGA를 가네마네 할 때? 하도 잘 나가서 나 같은 거 눈에도 안 차서 그래서 너 나 쳤잖아. 잘 나가서 찾겠어. 골프가 아니면 건달이나 다름없는 걸 아니까 초라해서 그랬지. 니들 뭐 지금 연애 프로그램 찍니? 나 패널로 초대받았어. 나 그거 수락한 적이 없는데. 아마도 리스트는 필성병원 임상실험 참여자 목록인 걸로 추측되고 그럼 그 리스트가 임상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근데 너 리스트에 장미순이 있는 걸 언제 알았어? 박충성이 살아있을 때 이미 알았지. 네. 이든은 리스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충성을 거리낌 없이 도와줬지만 신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는 김필수의 협박 때문에 적극적인 고발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할 자격 없겠지만 도와주세요. 리스트에 대해 알려준 건 고마운데 어쩌나 난 믿을 수 없는 놈 손은 안 잡아. 배신은 습관이거든. 뒤따라 나온 계절은 뒤늦게 사과를 전하며
이든의 사정을 헤아려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든이가 많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순 없어요? 반성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줄 순 있잖아요. 그 얘긴 그만하자. 미안해. 제대로 사과도 못해서 진짜 속상했어. 굳이 따지면 네 잘못도 아니야. 사과할 일도 아니고. 나는 몇 번이라도 사과할 대상이 있지만 이든이는 아니잖아요. 아까부터 심히 거슬렸는데 왜 자꾸 이든이야? 언제부터 이든이야? 한 5년 전부터? 언제지? 그때는 이든이가 아니었지? 자기였나? 자기? 사실 신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불사하는 김필수가 불화로 넘어간 이든을 해칠까봐 거절했던 것이었죠. 김필수는 신약을 지키기 위해선 지 가족도 팔아먹을 놈이야. 그런 놈이 정이든이 불화해 온다는 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 지금은 김필수 밑에 있는 게 안전해. 이용 가치가 있으면 적어도 건드리진 않겠지. 김필수를 잡아족치고 나면 이영출이 저놈을 챙길 거야. 왜? 뿌듯해서요. 그런데 한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또 해. 말씀하신 대로 정이든을 감시해서 다행입니다. 중식이 이든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을 깔았고 필수는 도진우를 없애기 위해 그의 약점인 계절부터 납치할 작정입니다. 돈을 매기든 가족을 죽이든 들어먹게 만들면 돼. 그렇게 중식이 볼일을 보러 서울 명인병원에 들른 계절한테 접근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가려다가 죄송합니다. 이후 계절은 예정대로 확인서에 사인을 하지요. 사인은 다 했어? 응, 다 확인했어. 이제 나 다시 여기 올 일 없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마상진 담당했던 게 알려지면 넌 죽어. 가자. 나 잠깐 마상진한테 들러서 서류 받아올 게 있어. 그럼 나 주차장에서 차 빼올게. 먼저 차를 빼러 간 계절이 자신한테 위해를 가했던 중식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어머, 내 정신 좀 봐. 지갑을 두고 왔네. 하지만 몸이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몸이 안 움직여. 왜? 아까 전 부딪혔을 때 중식이 커피에 약을 탔고 그대로 중식이 정신을 잃은 계절을 납치해갑니다. 계절이 납치되기 불과 몇 분 전 최태영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아, 최태영 교수. 계절은 영포에서 봤던 방범장비 기사를 이곳 병원에서 봤다고 말했는데요. 잠깐 봤어. 여기 교수 맞아. 어쩜 그렇게 똑같이 생겼지? 뭐 형제인가 보지. 도플갱어거나. 이상함을 느낀 한철이 최태영 교수가 병원에 있는지 물어보는데 최태영 교수요? 그런 사람은 우리 과에 없는데. 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계절이 납치되는 걸 막지 못하고 누나! 한철은 누나가 납치당한 걸 꼭두한테 알립니다. 여보세요. 누나한테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 아무래도 납치를. 납치? 제가 쫓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너 지금 어딘데? 중식이 성공적으로 계절을 납치했다고 생각하는 그때 진로를 막은 꼭두가 계절을 데려가고 예, 한계절. 손 들고 나와. 나와! 정신 차려. 한계절. 자! 여기서 나와! 뭘 말뚱말뚱 보고 있어! 그런데 계절의 커피를 뺏어 마셨던 한철이 그만 정신을 잃고 말지요. 실패했다는 보고를 들은 김필수는 당분간 잠적하라고 성을 내는데 넌 일단 흔적부터 지우고 잠수 타. 연락할 때까지 죽은 듯이 숨어 있어.
한계절 납치 배우가 필수라고 확신한 꼭두가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필수를 협박합니다. 탈세, 뇌물에 성상납까지 가지가지 했구나.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어. 무슨 소리야? 난 너를 단칼에 죽일 생각이 없어. 그건 너무 관대하거든. 네가 가진 모든 걸 네 눈앞에서 빼앗아 주마. 숨이 막히고 애가 타서 창자가 끊기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직후 꼭두는 약탕 커피를 마시고 쓰러졌던 처남을 아주 애처롭게 걱정하는데요. 동생 이런데 넌 괜찮아? 왜 이렇게 냉정해? 지나가던 스님이 그랬는데 얘가 또 명줄이 엄청 길대요. 내가 뭐 사주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믿는데 그 말은 믿겨. 저런. 그 나 물 좀 사올게요. 일어나. 좀 잡시다. 천아, 괜찮아? 너 죽은 줄 알았잖아, 이 하품을. 다행이네. 네 누나 데려올게. 말은 냉정하게 했어도 계절은 하나뿐인 가족이 잘못될까봐 엄청 무서웠지요. 애가 너무 못 깨잖아요.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경과 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무서우면 말을 하지.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나쁜 말을 하면 진짜로 나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안심해. 동생 깼어. 진짜요? 숱한 죽음을 지켜봐왔던 저승신 꼭두는 언젠간 찾아올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나는 눈물은 알지 못했다. 홀로 남겨질 한계절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흘릴 눈물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이에 옥시는 사고사로 위장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자고 제안하는데요. 종로 금싸라기 땅에 5층짜리 건물! 그게 내 거? 슬퍼할 겨를이 없지요. 건물은 눈물을 이기는 법입니다요. 암요. 사고사는 안 돼. 엄마일로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다 할 방도가 없었던 각시는 연인 계절과 함께 이별을 논하라고 말하지요. 남은 나날이 눈물 나든 찬란하든 그건 꼭두님과 한계절이 함께 선택해야죠. 연애는 같이 해놓고 왜 이별은 꼭두님 혼자 결정하세요? 마셔봐. 고대 마야에선 그게 강장제였다더라. 체형제였어요. 초콜릿에 있는 페니라틴 성분이 사랑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랑 같은 성분이거든. 계절은 노골적으로 잘해주는 꼭두한테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좁은 방, 늦은 밤, 남녀둘 누구라도 뻔뻔해질걸? 아픈 여자를 앞에 두고 음심이 통할 만큼 뻔뻔하진 않아. 사랑하는 꼭두를 해치려 하는 김필수가 믿기만 하고 아 진짜 싫다. 야,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명령만 해. 당장 죽여주마. 꼭두 씨 눈을 보면요 진짜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어요. 꼭두는 아는 사람 얘기인 것처럼 계절의 본심을 들어보려 하는데요. 내 친구 얘긴데 말이지. 저 멘트는 왜 다 똑같지? 뱃속에서 조기 교육하나? 그 친구가 그 여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쉽지 않은 얘긴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덜 놀랄까? 너라면? 프로포즈인가? 아주 평범하게요. 따라가 보면 별거 없는 골목인데 작은 금은방이 있어요. 그럼 평범한 실관지를 나눠 끼고 평범한 고백을 받으면 좋겠어. 소박하나마 평생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계절한테 차마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를 꿈꾸는 너에게 어떻게 이별을 말할 수 있을까? 꼭두의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절은 가을을 맞아 원기 회복에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 성의를 봐서라도 오늘 밤은 뻔뻔해지마. 뜨거. 못 살아. 애 줄 건데 손 좀 대지 마요. 애? 우리 사이에 벌써 애가 있어? 난 딸이 좋은데. 놈의 음란마귀는 어쩜 그렇게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건지. 지금처럼 평범한 일상 속 행복을 꿈꾸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애달프기만 한 꼭두. 음식을 싸들고 계절과 함께 병문안을 가서는 함부로 필수를 캐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김필수가 그 정도는 이미 대비해놨을 거다. 필성바이오 김필수 의장이요? 뭐하러 그 얘기까지 해요? 척을 알아야 나를 지키지? 경고하는데 너 혼자 김필수 캐고 다니지 마. 네가 상대할 수 있는 놈이 아니니까. 알았어? 알았어? 네. 직후 검찰에서 부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던 필성바이오를 압수수색하는데 바이오의 회계 부정과 불법 로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두한 필수는 신약 엑시스 판매를 미루는 걸 고려하지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연내 출시하려 했던 연골재생 신약 엑시스의 판매 신청 철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장 인정하십니까? 물론 필수는 자신이 저질러온 불법적인 비리들에 대한 죗값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네, 부장검사 신상훈입니다. 네. 단지 연골재생 신약이 삶의 희망인 환자들을 이용하려는 수작이었는데 뭐야? 여론조작으로 경쟁기업인 불화를 공격하려 한다는 걸 눈치챈 꼭두는 이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늦출 거고, 그래야 내가 생각할 시간을 벌지. 스포츠 스타 정의든을 이용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려 하는 필수의 꿍꿍이를 간파하지요. 남몰래 신약만 기다리다 좌절한 스포츠 스타. 클라이맥스로 이만한 놈이 없지. 무릎도 아프고 컨디션이 별로라서 수영은 싫다고 했잖아요. 무릎이 안 좋을 땐 수영만한 훈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합시다. 교수님. 예상대로 경호원이 약을 탄 음료를 수영 훈련에 임하는 이든한테 건네는데요. 약을 먹은 이든은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하다가 몸에 힘이 빠지고 마는데 저기 정신 차려. 이봐, 숨 쉬어, 숨. 야, 정의든. 간신히 꼭두가 이든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형님, 오현 형님. 의식을 차리게 하려다가 권능이 발휘되면서 놀라운 과거가 밝혀지죠. 먼 옛날 정의든의 전생인 오영은 꼭두의 전생인 무사 오현의 동생이었고 연시구나. 형님, 언제 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여인이 심중에 있길래 매번 일이 서른 씨만 쓰는 것이냐? 내가 말을 해봐라. 몰랐는데 내가 여인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다. 아주 타고난 게지. 그런 분이 반지 하나를 못 골라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때 오현은 정인한테 선물할 반지를 골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동그란 것이 그놈이 그놈 같구다. 뭘 어째야 해야 할지. 형님과 저작거리에 나간 오영은 아서 불길한 사연이 깃든 물건이야. 무슨 사연인데요? 이 물건 주인의 연심 때문에 한 나라를 몰락시켰던 불길한 비녀에 대해 들었는데 그런 물건을 왜 내놓으셨어요? 주인에게 돌아갈 때가 왔거든. 부디 이번 생에는 주인의 피를 묻히지 말아야 할 텐데. 관심을 거두고 오연한테 성남꽃 반지를 추천했죠. 영원이라. 물처럼 바람처럼 순간으로 스쳐가시게. 순간으로 스칠 거면 시작도 안 했겠지? 오연, 나의 동생. 발밑 조심해! 넘어질라. 소중한 전생의 인연을 알게 된 꼭두는 아주 자상하게 이든을 대접하는데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내 집이야? 아니 여기가 무슨 미아부호소야 뭐야? 왜 자꾸 애들이 늘어 늘기를?
아니 방이 없다니까 방이. 방이 왜 없어? 같이 쓰면 되지. 내 방, 내 침대. 꼭두씨! 가을이 아마 전신마비의 계절이라죠? 하지만 계절이 동거 생활에 방해가 될 이든을 들이는 걸 용납할 리 없었고 전신마비. 동침을 원하는 꼭두가 시위한다고 착각한 계절. 혹시 지금 나한테 시위하나? 내가 너무 방치했나? 뜨겁게 음란마귀 한번 만나줘? 어쩔 수 없이 이든을 호텔로 보낸 꼭두는 이든의 전생인 오영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평가받았어. 형보다 낫네. 형은 역사에 한 줄이 없던데. 원나라에 대항했던 오현으로 인해 안타깝게 최후를 맞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혹시 나로 인해 불행해질 인연이었다면 이번 생에선 그저 모른 척 지나칠 걸 그랬구나. 가을밤 두 남녀 최음질 꼭두신 죽었어. 그런데 옥신이 어줍잖게 위로하려다가 꼭두의 비밀을 발설하고 마는데 꼭두님이 사라질 날이 20일도 안 남았어요. 그 안에 뭔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라진다니? 20일밖에 안 남았다니? 우연히 엿들은 계절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고백이 있는 거였냐며 화를 내고 난 프로포즈인 줄만 알았지. 내가 오해하는 거 알았으면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죠. 말해봐요. 진짜 사라져요? 말실수를 한 옥신이 거짓말로 수습하려다가 20일 있다가 유학 갑니다. 그리 하세요. 이영출! 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너 그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 막 사라질 것 같다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거 아니야? 계절의 화만 돋구지요. 적어도 자기 입으로 말을 해주지. 그게 예의지. 진짜 못했다. 서운함을 느끼고 제 발로 뛰쳐나갔던 계절한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미쳤네. 배 그지가 들어갔네. 봐봐요. 새대로 살면서 염치도 없어?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없네. 돌벼라? 꼭두씨! 그 무렵 한철은 어릴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태정원의 끼니를 챙겨주고 있었는데 김치찌개는 한 번 더 끓여야 맛있는 거 알죠? 내일 아침에 먹고 가요. 지금 나 자고 가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거 김치찌개 하나로? 아침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딴 생각 절대 없어요. 손가락 하나 안 건드려요. 맹세할게요. 한철 씨 고등학생이에요? 네? 아니 왜 손가락 하나도 안 건드려요? 자존심 상하게? 두 청춘 남녀 사이에 순간적으로 야릇한 기류가 흐르는 그때 설아, 밥 먹자. 누구예요? 누나요? 잠깐만 있어요. 금방 내보낼게요. 하이힐을 봤던 계절이 여자랑 함께 있었다는 걸 눈치챘고 여자 목소리 들리던데? 그것도 완전 크게? 테레비 소리야. 이 집 방음이 완전 꽝이잖아. 니네 집 TV는 하이힐을 신나 보다. 쪼고 네 거야? 실례합니다. 그래. 여자다. 어쩔 건데.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내가 어쩔지 잘 알겠네. 올게. 내가 뭐 죄졌어? 까짓거 인사하면 되잖아. 올게. 한계절 너 진짜. 한계절? 어떡해. 한계절 너 진짜. 악연이 있는 계절한테 들킬 수 없었던 정원이 술에 취한 척 했죠. 계절은 꼭두를 적대했던 한철한테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데요. 나 신우이 짓 할 거야. 으망시하게. 아 왜? 넌 혼자가 아니다. 네 뒤엔 나 같은 백이 있다. 기세를 제대로 보여줘야 널 함부로 안 대하지. 누가 날 함부로 대? 신경 꺼. 그래서 함부로 당했니? 칼빵이나 맞고? 그래서 내 폰에 함부로 앱을 깔았냐? 어디다 대고 위치 추적이야. 얼른 지워. 하나뿐인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계절은
일찍 곁을 떠났던 엄마한테 애증을 느꼈죠. 엄마도 보고 싶었겠지. 우리들 20살, 30살 모든 순간이 다. 다음날 귀가한 계절은 왜 자기 혼자 와? 꼭두님은? 꼭두 씨 집에 없어요? 꼭두 새벽부터 안 보이던데 둘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갑자기 사라져버린 꼭두를 정말 애타게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야, 이 나쁜 놈아. 벌써 가버린 거 아니지? 어딜 가? 너, 야야, 천천히, 야. 넌 주로 계단에서 안기는구나. 취향이 그쪽이야? 영문 모를 소리를 늘어놓는 꼭두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듯 했습니다. 인간의 시간은 서럽게도 짧단 말이야. 100년의 기쁨을 위해서 1000년의 고통을 걸어야 하다니. 내가 영 손해야.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가보면 알아. 아침나절 다 들여서 꼭두는 계절이 꿈꿨던 프로포즈 장소를 물색했는데 참 별거 없는 골목이지. 별게 없는데도 이쁘기만 한 골목이 어디 흔해. 그 어려운 걸 찾아냈지 내가. 골목을 찾아다녔다고요? 왜요? 어디 겨우 골목만 찾았을까? 따라가 보면 별거 없는 골목인데 작은 금은방이 있어요. 계절은 평생 함께할 것처럼 희망을 주는 꼭두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길 바랬고 희망을 줬다 뺐으면 나 그땐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똑바로 말해요. 희망 고문하지 말고. 너와 함께 내 아이의 20살, 30살을 볼 거야. 진짜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 혹시 내가 끔찍한 괴물이 되더라도 날 버리지 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꼭두가 정표로 커다란 루비가 박힌 알반지를 끼워주지요. 실반지는 네가 이해를 좀 해.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승에 남을 이유가 생긴 꼭두는 어떻게든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는데요. 저승에를 안 갈 것이다. 예? 이번엔 안 가. 내 스스로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요. 죽음은 애초에 내 유일한 소망이었어. 그리 쉽게 내 소원을 들어줄 양반이 아니야. 어떤 불행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사랑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승에 남으시겠다고요? 어떤 불행이 닥쳐오더라도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불행해질 순 있어도 도망치진 않아. 그런데 두 사람이 들렀던 금은방의 안주인이 저주가 깃들었던 비녀를 전시하지요. 그건 뭐래요? 운명. 한편 김필수는 정희든을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남세리로 위장시킨 듯합니다. 남세리까지 까이는 날엔 신약이고 뭐고 다 끝이야. 처음부터 잘못했어. 네? 바퀴벌레가 알을 까대는데 알만 없앤다고 내 집이 깨끗해지겠어? 벌레를 없애야지. 이윽고 꼭두한테 온 문자를 대신 확인하던 계절이 소스라치게 놀라는데요. 살리고 싶으면 혼자서 찾아와. 이 미친 어디 가요? 천원 찾아올게. 기다려. 내가 위치 추적앱 깔아놨어요. 이걸로 찾아요. 약물을 마시고 입원했던 동생이 걱정돼서 추적앱을 깔았던 계절이 따라가려 하지요. 같이 가. 명령 좀 하지마. 같이 가! 그렇게 두 사람은 한 허름한 창고에 도착하는데 한 차례 휴대폰이 울리는 곳은 빗자국 끝에 놓인 커다란 냉장고였고 넌 여기 있어. 내가 갈게. 아니, 같이 가. 꼭두가 나서서 조심스럽게 냉장고 문을 여는 그때
계절은 자신을 감싸느라 심하게 다친 꼭두가 순식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목격하는데 꼭두씨 얼굴 감쪽같이 사라졌어. 순간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쩌면 나는 이런 날이 올 걸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괴물 같은 꼭두의 모습을 본 계절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름의 흥분과 가을의 희망이 지나간 자리엔 폐허만 남았다. 그렇게 계절은 겨울이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두 회차는 수많은 떡밥이 뿌려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급변했는데요. 끝을 향해 달려가는 꼭두의 계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방영 예정인 13회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